예, 안녕하십니까. 마이클 허입니다. 그동안 저 만으로 애터미도 시작한 지 13년, 그러니까 12년이 지나서 이제 13년으로 달려가고 있네요.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많은 고도 성장을 해왔는데, 그 명암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. 그래서, 이제 올해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, 일신우이신하는 의미에서 한번 그 만으로 한 12년, 13년 동안의 기간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. 저도 1910년도 5월 10일 날 처음 24만 번대로 가입을 해서 애터미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. 그 전에 한 6개월 정도, 그러니까 2009년도 12월 달에 전달받아서 그때부터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뒤져보다가 2010년 5월 10일 날 제가 가입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이렇게 알아보고 좀 이제 몸을 푸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좀 희한한 일이 생겼죠. 그러니까 난데없는 그 직급 도전이라고 하는, 그냥 카드 긁어서 그냥 세 사람이 그냥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가서 하는, 그게 그냥 갑자기 종로에서부터 막 화라산 타오듯이 그때 그냥 막 그랬어요. 그래서 맨 처음에는 회사에서도 회장님도 그렇게 누누이 배팅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그냥 퍼포먼스를 하고 하는데도, 그 마치 그냥 화라산이 그냥 타서 그냥 막 번지듯이 그냥 여기저기 맨 처음엔 욕하다가 그러더니 그냥 여기저기 다 해갖고 결국엔 다 그냥 싱크홀, 그냥 이렇게 쏙 빠져들듯이 블랙홀처럼 그냥 쏙 빨려 들어가서 거의 그냥 뭐 안 하는 그룹이 없을 정도로 2010년도서부터 그런 조짐이 많이 보이다가 2011년도서부터는 완전히 그쪽으로 그냥 다 가버렸거든요. 그래서 그 직급 도전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명목상의 직급이라도 상당히 늦게 가신 거고, 그 직급 도전하신 분들은 실적으로 초기의 이점인데다가 PB하고 그 실제 들어가는 돈하고의 그 차이가 별로 안 났기 때문에 그거로 이용을 했면서 이용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해서 명함이 완전히 갈렸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그 줄을 탄 사람들은, 그 파도를 탄 분들은 뭐 직급 상승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간 건 있는데, 그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그냥 고전을 못 닦아요.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? 나름 열심히 하는데 저쪽에서는 그냥 막 그냥 카드 긁어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, 그냥 되도 않는 사람들이 그냥 직급만 먼저 그냥 상승이 돼서 그쪽 그룹은 되는 것 같고, 뭐 그렇지 않은 그룹들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거의 다 그냥 다 그게 마치 시스템인 양 그렇게 변질이 돼 버렸거든요.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태까지도 오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갖다가 간단하게나마 리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. 올해 이제 2022년은 이제는 아주 그 의미가 틀린 해이기 때문에 새해 시작하면서부터 일신우이신의 개념에서 더 긍정적이고 또 아주 그 활기찬 그런 거를 갖다가 또 제안해야 되고, 또 저는 또 시스템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알리는 그런 일선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절대 긍정의 원칙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서두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직급 도전, 그게 너무나도 그 옹벽을 아주 두껍게 쳐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깬다는 게, 기득 세력들이 다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거를 함부로 내놓겠습니까?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됐다 그래도 현실적인 의미로 본다면, 제가 말은 이렇게 지금 하지만 만약에 제가 그 열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면 저도 그랬을 거예요. 인제는 근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딱 2년 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. 만으로 2년 전에 그냥 딱 코로나가 와서 재작년 1월 달서부터는 거의 오프라인 미팅을 못 하게 됐었어요.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, 제가 그 전해에,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반 됐네요. 2년 반 전에 이 시스템을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유튜브에서 막 나가면서 제가 여기저기 그냥 그냥 뭐 그 충청 저 전라도권까지 전북권까지, 그 이상은 너무 멀어서 제가 무슨 뭐 돈을 받고 가서 강의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,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가용한 범위 내에서 그때 제가 굉장히 바쁜, 지금 딱 2년 반 전에는 제가 이거 시스템 유튜브에 나오자마자부터 막 여기저기서 와서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때 굉장히 바빴어요. 그러다가
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재작년 1월 달서부터는 저부터도 조심스러워서 절대로 움직이질 않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. 근데 인제 그때 제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나름대로 딱 보고 퍼즐이 1번 그거 5년 동안 헤매면서 안 됐던 것이 뒤에다가 그냥 그 퍼즐에 1 번, 2 번, 4 번, 5번 그렇게 갖고 50번 딱 이렇게 써 놓으니까 그것만 퍼즐만 그 번호 순서대로만 끼면 되는 거를 갖다가 해서 그 신영산 센터장을 하고 있는 김명화 팀장께서 유튜브만 보고 그걸 하더니 그동안에 그 사람은 별의별 경우의 수를 다 나름대로 해본 겁니다. 강의도 해 봤고 뭐도 해 봤고 다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영 안 맞아 갖고 그랬는데 뭔가 그 단서를 못 찾은 거죠. 근데 제 유튜브를 갖다가 몇 편을 보고 그때 그때 당시 한 40-50편 정도 나왔을 텐데 그 정도만 보고도 그 사람은 왜냐면 워낙에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했다가 그게 딱 힌트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은 딱 갑자기 그냥 득도를 한 케이스가 됐어요.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일취월장 그렇게 됐고요. 또 김영하 팀장 거를 듣고 지금 글로벌 아자즘 연합센터를 끌고 가고 있는 임승영 센터장이 또 젊은 사람이고 또 그분은 또 굉장히 머리가 천재거든요. 그리고 아주 집중력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지금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활성화를 시켰고 또 그거를 현실화 시켜 갖고 "시스템이 없다. 검증받은 사람 거 듣지 마라." 주로 인제 그쪽에서 직급 도전 가 있는 분들이 제가 자기네들을 공격하는 걸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에 거의 똑같습니다. 직급 도전하고 시스템 도전이라는 것도 그분들 다 네트워크를 20년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네트워크에서 다 들은 건 있기 때문에 골조는 거의 비슷해요. 근데 그 수단과 방법이 좀 틀린 것뿐이죠. 근데 그게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. 카드를 쓰고 카드를 써서 그냥 가는 거 위주로 가는 거하고 우리는 일체 카드를 쓰면은 오히려 그냥 내보내기를 시킬 정도의 그냥 고거 하나의 차이일 뿐인데 용어도 다 거의 비슷하고 하는 작전도 거의 비슷합니다. 그런데 고거 하나를 썼다는 이유로 가지고 카드로 그냥 일변도로 그렇게 간 것 때문에 너무나도 나쁜 문화가 많이 남아 있고 진짜 애텀에 대해서는 너무 비전보고했는데 피치 못해서 그런 문화 때문에 떠나신 분들에게 많이 양산을 시켰고 그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나쁘죠. 그리고 그 시스템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카드를 긁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빈축을 사는 남한테 피해를 주고 또 그 사람도 그렇게 가서 국장 본부장까지 갔는데 왜 빚을 5천만 원 1 억씩이나 지고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죠. 그러니까 그게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졌을 때는 결국에는 뭐 애터미도 다단계 그 피라미드 이런 소리를 듣고 나쁜 피해를 양산시킨 그런 것처럼 오인되기가 쉬운 거를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. 근데 시스템 조조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카드를 갖다가 동원을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실력으로 시스템을 제대로 돌려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이제 아메이랑 저는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를 하면서 그거를 배우게 된 거를 인제 애터미에 와서 이렇게 애터미에 맞게끔 그걸 갖다가 쪼끔만 그거 해서 이렇게 한 것뿐인데 아메이에서는 시스템 도전하는 분들이 거의 그냥 시스템으로 가는 분들이 거의 90% 이상이라고 봐야 되고요. 어디 가나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냥 와 갖고 그냥 사람들 그냥 막 몰고 와 가지고 그냥 뭐 위력 과시하듯이 막 그렇게 해서 카드 막 질러서 그냥 초 스피드로 그냥 가는 거 그분들은 우리는 완전히 나름대로 정통으로 시스템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'쟤네들 저러다가 뭐 1 년이나 갈까?' 그리고 그냥 약간 그냥 조롱하는 듯한 아주 그냥 비웃는 정도의 그런 수준에서 '얼마나 가나 보자.' 그러고 그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애터미는 지금 완전히 거꾸로죠. 거꾸로가 됐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잡고자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2022 년도 돼 가지고 그 저기 2년 전서부터 코로나가 와서 만 2년 전서부터 코로나가 와서 그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 뭐 이렇게 해 갖고 아직까지도 그 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? 거기에 도입됐던 줌 미팅에 관련돼서 앞으로 2년 동안에 줌 미팅을 1년 반을 넘어 이렇게 줌 미팅을 끌어왔던 그런 시스템에 입각해서 했던 그거하고 그 차이점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바를 과거의 역사 불과 멀지 않은 그 과거 있지 않습니까? 12년 전 얘기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
감을 잡기가 딱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새해고 하니까 좀 한번 리뷰를 해 본 거고요. 자, 지금 2년 전부터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는 신의 한 수입니다. 저희 시스템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왜 또 그게 신의 한 수냐? 그거 얘기는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서부터 전통적인 그 오프라인 마케팅이죠. 오프라인에서 침 튀기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입소문을 내고 또 감동을 같이 이렇게 전달하고 해서 이렇게 오는 게 전통적으로 고전적으로 그렇게 왔는데, 이 코로나가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일단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. 그 집회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우리뿐만 아니고 어디나 다.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그때 그냥, 또 우리나라는 IT 기술 수준이 상당히 세계 탑 수준이기 때문에 바로 줌을 도입을 한 거죠. 사실 줌이란 거는 그 5년 전서부터 이미 보급화도 됐고 많이 저변을 활동할 수 있었는데, 줌이 만약에 도입이 전 산업 일반에 이렇게 도입이 됐을 경우에는 실업이 양산된다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자제를, 그 때만 보고 있고 너무 빨리 터뜨리면은 그 실업률 때문에 그걸 갖다 조율하고 있던 판에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줌 미팅이 대중한테 이렇게 오픈이 된 거거든요. 원래 로드맵보다는 한 3-4년 정도 빠른 거라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, 실제 학자들 사이에서. 근데 어쨌거나 뭐 코로나 때문에 줌이 저희 일반 대중들한테 익숙하게 이렇게 와야 닿은 거죠. 그래서 그 코로나가 오니까는 그 이전에 직급 도전했던 분들은 아주 그냥 난감하게 짝이 없을 겁니다. 왜냐면 뭐 모여야 작당을 하고 뭐 간택을 하고 또 그렇게 전체 분위기를 잡아서 저기 좀 반대하시는 분이거나 조금 좀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왕따를 시키고 이런 분위기 연출이 오프라인에서 가능한데, 이게 줌 미팅에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거든요. 뭐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그 제약이 많죠.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던 차에 회사도 그 옛날부터도 그걸 했지만은 아주 그때 박차를 가해서 트래킹을 갖다가 해서 그 재판매, 결국엔 출구를 막아 놓으면은 원인이 그걸 갖다 직급도전 카드를 그렇게 겁없이 긁어대고 그거를 그냥 밑에서 쭉쭉쭉 그 인터넷 재판매로 돌려 파니까는 그거가,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과감하게 그 짓을 한 거거든요. 그때만 돈 벌고 그다음에는 또 그냥 뭐 좀 그냥 시제 말로 그냥 손가락 빨고 그렇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사단에 그렇게 했는데, 인제 출구를 막는 그 완전한 그 트래킹이 완전히 실행이 돼서 인제는 거의 다 이 인터넷 재판매가 하는 그런 그 바보거나 무모한 사람들은 아니고서는 할 이유조차가 없어졌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걸 원천 봉쇄를 막아 놨습니다. 그 12년 동안 못 했던 그거를 갖다가 인제는 거의 다 막아서 출구를 막아 놨다는 얘기예요. 거기에 올해 또 일신 우일신 해 가지고 앞에 이제는 반판매사, 그 다운 판매사라고 하는 거에서 세미 세일즈를 갖다가 인제 곧 인제 시작하게 됩니다. 그거는 출구는 막아 놓고 우리 첫 도입도 너무나도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판매사가 너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그 장벽이 첫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를 아주 반 수준으로 낮춰 놓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의 한 수를 둔 거죠. 그러니까는 일단은 아무리 반판매사 도전하니까는 오히려 직급 도전하기가 더 쉽네. 카드를 딥다 긁어서 곧 뭐 일도 아니죠, 그렇게 되면은. 그러니까는 일단 막아 놓을 건 막아 놓고 요번에 아주 일신후이신 이거를 한 거거든요. 아주 기대되는 바가 엄청나고요. 에 그래서 제가 그 줌 미팅, 앞으로는 시대가 여러분들이 줌 미팅을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. 내가 시스템을 나는 안 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유 그건 뭘 또 스피치를 또 해야 되고 이런 거 인제는 피한다고 되는 선택이 필수 사항이지 이게 무슨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거든요. 내가 그 이유를 갖다 제가 한번 확실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새해를 또 시작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또 다른 각오를 새롭게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. 지금 줌 미팅을 1년 반째 해오고 있습니다. 재작년 6월 13일 날, 그때는 그냥 아자줌 연합 아자 시스템이라고 하는, 제가 뭐 이렇게 좀 세상에 내놓은 그 아자, 그 이름이 아자 시스템이거든요. 그 아자 시스템에서 거기다 줌을 하나 더 붙여서 아자 줌 미팅 이렇게 했는데,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혼선도 많았습니다, 사실. 그래서 10월 달에 그 센터가 임승영 그 센터장이 있는 그 센터가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. 글로벌. 왜냐면 줌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로 시차의 문제만 좀 있을 뿐 뭐 그냥 언제든지 들어와서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 글로벌이네.
센터는 장소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거기가 강남 세곡동에 있으니까. 근데 그럴 이유가 줌 미팅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. 그래서 글로벌을 붙여서 글로벌 아자줌 연합센터라고 이름을 개명을 해서 완전히 그렇게 해서 등록을 정식으로 회사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재작년 10월부터 제대로 했다고 이제 막 정리하실 분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게 이제 재작년 10월부터거든요. 근데 저희는 시작은 6월 13일부터 했습니다. 처음에 초기 형태로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마무시하게 좋은 결과가 나와요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줌 미팅을 갖다 좀 이렇게 주저주저 하거나 하긴 하더라도 이게 그냥 형식적인 그거지 뭐 실질적인 뭐 효과는 별로 없다. 뭐 이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걸 잘 들어두시면은 제가 1년 반을 갖다가 한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과 없이 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. 첫 번째로 그 줌 미팅을 하니까는 저희도 아무래도 오프라인 시절에 저도 99년도 9월 달서부터 아메이서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를 시작을 했던 사람인데 22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오프라인으로만 했던 사람이고 저는 오프라인 세대입니다. 뭐 쉽게 얘기해서.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익숙했는데 이게 줌 미팅으로 했을 때 못할 이유도 없지만은 뭐 그렇다고 그래서 해보지도 않은 길이니까 그건 누군들 알겠습니까? 그래서 일단은 시대의 부름이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할 거면 빨리 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빨리 했던 겁니다. 하나 우려됐던 부분이 하나 있죠. 아무래도 오프라인 때처럼 얼굴 보고 이렇게 침 튀겨가면서 같이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니까 생동감은 많이 좀 떨어질 거다. 그거 외에는 뭐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었었어요. 그러니까 근데 생동감은 떨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생동감이 떨어진다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의 그 아주 그냥 근본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그 점은 없지 않아 있죠. 근데 그 이상의 장점들이 너무나도 속속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동감이 없는 거 정도는 콘텐츠로서 그 소프트웨어로서 미팅의 퀄리티 그러니까 질로서 그거 충분히 커버해 가지고 뭐 생동감 정도가 오히려 이 같은 1분 스피치라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입체적으로 굉장히들 잘하고 있거든요. 완전히 스토리텔링을 아주 그냥 얘기하듯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거의 구성원 70명, 80명 정도가 지금 새로 나오신 분들도 한두 달 만에 그렇게 해서 많이 공부들을 해서 1분 스피치를 그렇게 세련되게 생동감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. 그러니까 오히려 만나서 아무 준비 없이 막 이렇게 그냥 얼굴 보고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는 오히려 생동감 부분도 더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생각까지 해서 유일하게 하나 그게 좀 문제될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거의 못 느낄 정도거든요.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하나는 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나머지 거를 갖다 따져 보면은 그냥 생각만 해도 나오는 상식적으로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? 그야말로 시공을 초월한 줌 미팅이었어요. 그러니까 시차 문제만 좀 미국에서 들어올 경우는 우리가 하는 시간이면 그쪽은 새벽에 일어나 4시에 2시에 일어나 막 3시에 참여해야 되고 막 이런 그런 문제 중국에는 뭐 거의 문제 없고요. 그러니까 그 정도 문제 외에는 얼마든지 자기 의지만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는 뭐 부산에서 누가 파트너가 나왔든 뭐 제주도에서 나왔든 뭐 어디서 나왔든 관계가 전혀 없으니까 그야말로 시공을 초월한 줌 미팅이 됐던 거예요. 여자분들이 어디 한번 이렇게 나가는데 뭐 그냥 나갑니까? 그냥 그래서 다 화장 고치고 또 뭐 의상도 좀 맞춰야 되고 구두도 좀 맞춰 신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온갖 신경 다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그런 데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그런 시간 이런 것들이 그냥 일거에 그냥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져 버리니까 비비 정도만 살짝 이렇게 칠하고 그냥 나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진짜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시공을 초월한 비용 및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략이 된 거죠. 거기에서 전략된 어마어마한 시간을 갖다가 이 줌 미팅에 이건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그거의 질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는 더 이상 상상의 그 효과들이 났다는 얘기입니다.